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점성학 고급 과정에서 3번 하우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하우스는요, 우리가 1번, 2번, 3번, 여기 있는 이거 3번 하우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1번은 에리즈, 2번은 토러스, 제머나이, 캔서, 리오, 버고, 리브라, 그 다음에 스콜피오, 세지테리어스, 캐프리컨, 어퀘리어스, 파이시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 3번 하우스는 여기를 나타내는 거이거든요. 자, 그러면 3번 하우스의 기본적인 거 보면 제모나이의 행성이다. 그죠? 제모나이의 행성.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자리는 뭐 한다 했어요? 의사소통, 사고,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 형제자매, 이웃, 짧은 거리 여행, 일상적인 교류와 환경을 나타냅니다. 조합은 커뮤니케이션의 하우스다. 쌍둥이 자리 수성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하우스, 활동적인 하우스, 뮤터풀이다. 활동적인 하우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하우스, 학습의 하우스라고 합니다. 지배행성은 수성이고요. 상승되는 사인, 제머나이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자, 봄을 나타냅니다. 봄. 그런데 봄의 시작을 나타내고 봄의 절정을 나타내고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제모나이 3번 하우스는요. 뮤터풀 활동성이다. 여기도 활동, 여기도 활동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3번 하우스는 또 우리가 봤을 때 공기의 하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하우스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의사소통과 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스타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말하기, 글쓰기, 논리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탐구하는 의지와 학습의 속도, 탐구 방법 이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가까운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가족 중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근처 이웃과의 상호작용, 가까운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짧은 거리 여행, 일상 활동을 나타낸다. 그러면 일상적인 이동, 근거리 여행이나 출퇴근, 짧은 방문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3번 하우스의 특징 1. 의사소통,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인간관계, 짧은 여행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시기, 호기심이 매우 왕성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걸 나타냅니다. 자, 주요 키워드 중요하죠. 소통, 사고, 학습, 탐구, 지적인 교류, 정보 전달, 형제, 자매, 이웃, 근거리, 일상 여행, 말하기, 글쓰기, 정보 처리, 호기심, 새로운 경험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3번 하우스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자, 첫 번째 의사소통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소통에서 태양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라고 보면 자신감 있고 빛나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리더십과 주도적인 태도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집중력이 높고 표현력이 강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달이 있으면요. 이 소통을 이 태양은 외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달은 내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감정과 직관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 그래서요,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긍정으로 가면 감성, 그 다음에 공감이죠. 이게 부정으로 가면 뭐예요? 변덕이죠, 변덕. 변덕이고 이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이 3번 하우스에 있다라는 건 약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도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있다. 이중성을 띠기도 한다라는 거고 기분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성이 있으면 굉장히 민첩하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뭐 사고, 의사소통과 사고 이거는 생각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 그것을 나타낸다. 그럼 수성은 학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를 즐기는 것, 그게 수성이란 말이죠. 그럼 금성은 매우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소통합니다. 일단 금성은 귀부인, 뭐든지 귀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귀부인이 말을 막 강하게 해요? 욕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다. 감정 표현이 우아하다. 말투가 온화합니다. 그래서 또 귀부인은 관계 중심으로 가겠죠. 관계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예술, 영감, 미적 감각 이런 게 의사소통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성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은 화끈하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말에 열정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분명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가면 어때요? 얘도 공격적, 충동적인 언어 사용하고요. 욕설. 때에 따라서는 말로서 안 되면 뭐 해요? 물리적인 압력, 뭐 이런 것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빠른 반응, 행동으로 대화를 주도한다라고 보시고, 목성, 뭐 어때요? 목성. 낙천적이고 개방적이다. 아이디어를 넓은 시야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철학적이다. 교육적인 대화를 굉장히 즐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관대하고 포용적인 표현이 많다라는 거고요. 토성은 어때요? 토성은 신중하고 진지한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요. 무게감 있는 표현을 나타내거든요. 이 토성이 있는 거는 근면, 성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책임감, 규칙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비판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신뢰받는 말솜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하우스에 천왕성이 있는 사람, 혁신적이고 독특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 그리고 즉흥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상치 못한 말투, 급작스러운 생각 전환이 나타납니다. 자유로운 사고 변화를 나타내는 것, 천왕성이고, 해왕성은요, 약간 몽롱하죠. 몽롱해서 이게 은유, 비유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꿈 같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보시고요. 때로는 혼란스럽다. 때로는 모호한 의사소통이 된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뛰어납니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명왕성. 명왕성은요, 굉장히 심오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죠. 그래서 명왕성이 한마디 하면, 거의 있잖아요.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비밀스럽고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로써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명왕성이 있으면 약간 본질적으로 이거를 이 말하는 기능을 의사소통의 기능을 아주 강하게 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이 있다 했어요. 그죠? 지적 호기심은 정보 수집,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이 있어요.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3번 하우스의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데 소통, 표현이 능숙하다. 그래서 학습한 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하고요, 지적인 교류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지적인 경계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을 어떻게 시키냐? 짧은 여행, 새로운 환경 경험을 통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있고요. 형제 자매에 가까운 관계에서도 배움이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 형제 자매의 관계가 학습과 지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친인척, 형제 자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의 행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자기의 정체성 확립, 그 다음에 학습에서 소통이 주동적이에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강력한 집중력, 리더십으로 인해서 주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시고요. 달은 마찬가지 감성, 직관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기분 변화에 의해서 공부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그러니까 태양은 그냥 쭉 밀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고 나간다. 되든 안 되든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밀고 나간다. 근데 달은 공부가 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이 시끄럽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달이 있는 사람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아예. 그래서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성이 있으면 굉장히 민첩하죠. 사고가 민첩하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래서 정보 습득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처리하고요. 언어 글쓰기 능력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있는 제모나이의 3번 하우스에 수성이 있다는 건 거의 자기 하우스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처리, 언어 능력 굉장히 탁월하고 그쪽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지고요. 금성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귀부인이고 약간 우아하다,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학습 태도 중에 예술, 음악,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호기심이 많다. 그리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학습, 거기서 잘 배우고 있다라는 거. 자, 화성은 열정적이죠. 도전적인 학습자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하게 추진력, 집중력 발휘합니다. 공격적일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학습을 선호한다. 학습 방식을 선호한다. 경쟁심이 많기 때문에요. 도전을 즐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하고 화성이 있을 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달은 그냥 포기. 화성은 한다. 해보자.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으면 오히려 그 공부 능력, 지적인 능력은 더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목성이 있으면 확장과 성장, 어, 낙관적, 열린 마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종교, 여행에서 배움에 대한 기품을 표출하고요. 사색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학습 스타일 진행이 됩니다. 자, 토성은요, 굉장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인내심, 꾸준함으로 주제, 이게 인내심과 꾸준함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규칙과 전통을 따른다. 그리고 지적 성장을 위해서 책임감도 있으나 부정으로 가면 자기 비판적인 성향도 있다. 어, 그리고 천왕성은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학습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토성은 전통이잖아요. 전통. 전통. 그러면 천왕성 뭐예요? 새로운 학문. 그러니까 실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진행한다. 그래서 얘는 전통을 지키고자 하고 얘는 전통을 깨고자 하는 그렇다. 그런 행성이다. 그래서 이 천왕성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영감, 변화를 통한 학습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잘 합니까?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해왕성, 영감과 상상력이 풍부한 학습자인데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 정신적인 학문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감성적 체험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는데 이것도 집중력 저하, 현실 도피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명왕성. 깊고 철저한 탐구자예요.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몰두는 하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래서 이 명왕성도 사실은요,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신비주의, 심오한 철학, 어, 깊은 그 정신적인 공부, 오컬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 하우스에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있었죠. 형제 자매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태양이.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더라. 그리고 뭐든지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3번 하우스 태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의 자녀들이 있다. 형제 자매가 있다 했을 때 1번이 원래는 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3번인 사람이 세 번째 태어난 사람이 3번 하우스에 선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주도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움직임도 있고 주도성이 강하다. 라고 보시고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인 유대가 잘 되겠죠. 기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덕,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된다. 달이 있으면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수성이 와 있어요. 수성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지적인 관계이긴 한데 말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사소통 능력이 형제 자매 관계의 핵심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 전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1번이 1번이 2번한테 전달하고 2번이 3번한테 전달하는데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말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있다라고 하면 화목함과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애정 표현, 의존성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에 이 3번이 예를 들어서 5번이 비너스가 3번 하우스에 있어요. 그러면 이 5번은 거의 의존성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이 막내이기도 하지만 비너스가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한테 매력적이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화성은요, 경쟁이 많아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화성은, 야! 임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에서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를 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다툼이 있다. 말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화성이 있으면 말다툼뿐만 아니라 약간의 주먹 다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닌 관계로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화성이 있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자꾸 물어보세요. 형제 다툼 간의 힘겨루기, 의견 대립, 뭐 이런 거 있고요. 강한 에너지가 서로 자극해서 성장한다는데, 화성이 있는 자, 그렇게 막 썩 그 형제 관계가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약간 움직여 보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성은 서로에게 약간 긍정의 영향을 줍니다. 형제 자매 간의 배울 점이 강하게 있고요. 관대하고 포용적이다. 그러면서 풍요로움을 주기도 한다. 토성은 형제 자매 간의 약간 책임과 의무. 토성이 우리가 까르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번 하우스에 토성이 있다. 이거는 형제 자매에 대한 까르마가 있다.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의무감, 뭐,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거리감도 있다. 그리고요, 상호, 깊은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규칙을 배우는 관계, 근데 이제 토성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천왕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이고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해요.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고 화해가 반복이 됩니다. 화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의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3번 하우스 천왕성 형제 자매 관계 좋아요? 아닙니다. 별로예요, 별로.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관계가 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제일 민감하고 가족한테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회왕성 마찬가지입니다. 불명확 혼란스러움. 이게 있기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데 또 치유도 가능하기도 한데 어 1, 2, 3, 4, 5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2번이 3번 하우스에 해양성이 있어요. 그러면 1번 언니가 2번한테 예를 들어서 뭐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번 언니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만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자기만의 언어, 흐리멍텅한 모호한 단어 뭐 이런 걸 써서 이 3번이 정보 전달 내지는 정확하게 뜻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하우스에 넵튠이 있다는 건 약간 불명확하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명확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변화무쌍한 관계, 그리고 감정의 깊이가 크고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형제 자매가 운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번 하우스에 이제 저희 조카가 플루토가 있고요. 그 옆에 포춘이 딱 있거든요. 3번 하우스에.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할까라고 봤을 때 3번 하우스에 형제 자매가 그닥 누나가 하나 있단 말이죠. 이게 누나 남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저희 누나 차트 말고 남동생 차트에 요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플루토하고 포춘이 둘 사이가 나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아니다. 좋더라. 그래서 이 포춘이 같이 붙어 있으면 플루토의 영향력을 조금 좋은 기운으로 상승시켜 준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플루토만 있는 거를 보면 안 되고 옆에 또 무슨 행성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루토가 있다 해서 형제 자매 관계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옆에 진짜 마스도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목성이 있다 이러면 조금 한 번 더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기능이 뭐가 있었어요? 짧은 거리 여행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출퇴근, 근처 방문, 자주 다니는 장소, 가까운 거리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소통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교류, 뭐 주변 사람들의 소통 이런 게 여기에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근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짧은 거리 여행과 일상활동은 어떨까요? 태양이 있을 때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개성이 드러나는 활동적인 것,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활력 넘치는 움직임 이런 게 있다. 그럼 다른 감정과 직관에 의해서 변동적일 수 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밀접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죠. 그리고 다른 짧은 거리의 이동에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 자매와의 일상 교류가 빈번하다라고 봐지죠. 일단 달은 28일이 주기이잖아요. 그럼 발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꼭 4번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의 변화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수성도 굉장히 발빨라요. 그쵸? 이게 116일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빠르고 민첩한 정보 교환,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이동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학습이 활발하고요. 스마트한 일처리, 계획적 이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성이 있다는 건 짧은 거리에서 발빠르게 움직인다. 호기심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달하고 수성은요, 발빠르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있잖아요. 머큐리가 3번 하우스에 있다.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 차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면 우리가 요새는 뭐 차를 다 가지고 움직이죠.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 차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금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가벼운 소풍, 짧은 여행, 친구와의 교류를 즐깁니다. 그리고 예술적 취향이 반영된 일상 활동을 하죠. 그래서 약간 진짜 여기도 기부인처럼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사랑과 화합, 짧은 소풍,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게 금성. 그리고 화성. 화성은요, 활동력, 에너지, 에너자이저입니다. 그래서 경쟁심, 추진력을 가지고 짧은 거리 여행을 하거든요. 새로운 도전,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보시고, 빠른 행동과 결단력으로 일상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 마찬가지 3번 하우스에 있으면 차로 이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목성은 굉장히 낙관적이고요. 확장, 그 다음에 배우거나 탐험하는 것, 짧은 여행에서 행운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더라.
확장된 시야로 움직임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고요. 토성은 신중한 책임감,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것, 그리고 규칙과 계획을 중시하고 짧은 거리 이동도 목적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더라. 일상생활에서 제약과 통제가 있을 수 있고요. 꾸준한 노력, 성실함이 필요한 게 토성. 자, 천왕성은 예측 불가능해요.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동, 자유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요. 혁신과 독창성이 많고, 움직임이 좀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천왕성 역시 사고, 교통사고, 여기 해왕성도 마찬가지, 아니, 저기 명왕성도 교통사고,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자, 해왕성 어떨까요? 늘 꿈꾸는 듯한 일상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요. 일상활동과 여행이 영적이거나 예술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죠. 그래서 혼란과 모호함이 동반됩니다. 자, 명왕성은요, 강렬하고 심오한 변화, 재생이 일상에 작용을 합니다. 짧은 거리 이동, 일상 교류가 변혁적 경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깊은 내면의 변화를 반영한다. 통제와 해방 사이에 긴장이 작동한다.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명왕성이 있을 때 일상활동에 지장이 많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약간 제동이 걸린다. 그리고 짧은 거리도 이렇게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도 매사에 좀 어렵더라, 힘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 하우스 자체는 제가 3번 하우스를 봤을 때, 이 3번 하우스의 주요 특징이 의사소통과 사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인간관계, 일상 활동이 3번 하우스의 주요 특징이거든요. 주요 특징인데 이 특징을 행성별로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의 이해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주 들어보세요. 자주 들어보시고 그러면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리딩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행성, 10행성에 대한 특징, 3번 하우스의 특징을 천천히 새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번 하우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